반갑습니다, 하구님.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 실무 전기 위험 방지 기술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수원의 산업안전 시니어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산업안전 지도사 전기안전 부분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ISO 45001 인증심사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제정과 개정 주요 사항, 그리고 전기의 위험성, 전기 작업 안전, 전기 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의 제정과 개정 주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전기의 위험성, 전기 작업의 주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감전 및 화재의 원인과 방지 대책의 중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예,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제정과 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의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은 모태가 전기사업법입니다. 전기사업법 제67조 기술 기준에는 전기 공급 및 전기 설비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기준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제4조에는 전기 설비의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적합성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적합성 판단이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이었는데 2018년 3월 9일에 KEC가 제정이 되면서 판단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고 본격적으로 KEC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각종 자격 시험을 응시를 할 때 나오는 문제들 상당 부분이 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근거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의 개정 사항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저압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교류는 600V, 직류는 750V였는데 KEC가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저압은 1000V 이하, 그다음에 직류는 1500V 이하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접지 설계 방식이 기존의 1종, 2종, 3종, 특별 3종의 접지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개통 접지는 전력 개통의 이상 현상에 대비해서 대지와 개통을 접속하는 것이고, 보호 접지는 인체의 감전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 한 점 이상을 접지하는 것을 보호 접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피레 접지는 뇌격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입니다. 그다음에 변압기 중성점 접지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과 유사합니다. 시공 방법별로 접지 설계의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 접지하고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고압, 고압, 저압, 그다음에 통신, 피레, 접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접지 단자. 이 특고압, 고압, 저압, 통신, 또 피레 설비의 접지를 각각 한 것을 단독 접지라고 합니다. 이 단독 접지를 KEC 이전에는 독립 접지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단독 접지라고 명칭을 좀 바꿨고, 그 다음에 특고압하고 고압,
저압을 묶어서 한 번에 묶어서 접지를 하는 것을 공통 접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 접지는 이 전력계통 플러스 통신 필의 설비를 전부 다 묶어서 하나의 접지로 한 이것을 통합 접지라고 합니다. 이 공통 접지와 통합 접지를 과거에는 공용 접지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 공용 접지라는 명칭이 공통 접지와 통합 접지로 명칭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 절연저항 기준도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대지전압별로 0.1메가옴부터 0.4메가옴까지 절연저항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기설비기술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에 따라서 보면 SELV, PELV, 그다음에 FELV에 따라서 절연저항 값이 다르긴 한데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특별저압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하면서 기존보다 좀 강화된 절연저항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SELV와 PELV는 250V DC 시험 전압으로 절연저항이 0.5메가옴 이상이 돼야 되고요. FELV 또는 500V 이하의 전로는 500V의 DC 시험 전압에서 1메가옴 이상의 절연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00V를 초과하는 전로에서는 DC 시험 전압이 1000V, 절연저항은 1.0메가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전의 위험 요소 중에 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는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전원의 종류, 인체 저항, 심장의 맥동 주기, 전압의 크기, 계절적 영향 등이 있습니다. 이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전원의 종류는 1차적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인체 저항, 심장의 맥동 주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2차적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감전은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감전 또는 전격이라고 부릅니다. 감전에 의한 재해는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쇠동 등에 의한 부상, 사망, 이것을 1차적 재해라고 하고, 쇼크에 의해서 추락 전도되는 2차적 재해가 있습니다. 심장의 맥동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방 수축이 되는 피파가 있고, 심실 수축이 되는 QRS파, 그다음에 심실 수축 종료 후에 심실의 휴식 시 발생하는 T파, 그리고 알파와 알파 사이에를 우리가 심장의 맥동 주기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T파에서 전격이 발생했을 때 심실세동 확률이 가장 크고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통전 경로별 위험도를 보겠습니다. 왼손에서 가슴으로 통전 경로가 형성이 됐을 때 가장 위험하고, 오른손에서 가슴, 그 다음으로 왼손에서 한발 또는 양발, 또는 양발에서 양발, 이렇게 그 통전 경로가 형성이 됐을 때 위험도는 그 순위로 위험한데, 이 부분이 산업안전 기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 왼가, 오가, 왼발, 양발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왼가는 위험도 1.5, 오가는 1.3, 그다음 왼발, 양발, 양발은 1.0 이런 식으로 외웠으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요 표는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전 전류별 인체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 표에 있는 값은
70kg 성인 남자, 그리고 교류 60Hz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적인 수치로 뽑은 겁니다. 1mA 정도에 해당되는 전류는 고통은 없지만 전류가 있음을 느끼는 전류로서 최소 감지 전류라고 합니다. 7에서 8mA는 고통은 느끼지만 이것을 참을 수 있는 전류로서 고통 한계 전류라고 하고, 10에서 15mA는 통증을 느끼지만 스스로 전격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전류, 이 가수 또는 이탈 전류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let go current라고 합니다. 15 보통 이제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15에서 50 또는 20에서 50mA까지를 불수 전류 또는 교착 전류라고 하는데요. 신경이 마비돼서 스스로 전격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전류를 말합니다. 심실세동 전류는 심근의 미세한 진동으로 심장 기능이 장애를 받는 전류로서 공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I는 루트 T분의 165. 하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위입니다. I는 미리암페어고 T는 초 단위로서 예제를 주어져서 I를 구하는 문제들이 간혹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감전 쇼크에서 호흡이 정지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체가 전격을 받게 되면 심장이 세동을 불규칙하게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뇌에서 공급되는 산소가 줄어들고 인체의 심장 맥동 현상이 증가되면서 호흡이 정지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을 받게 되면 최대한 빨리 산소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심폐소생이라고 합니다. 응급조치 요령은 전원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대피를 하고 피제자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응급조치 순서는 기도 확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순으로 합니다.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심폐소생법이라고 합니다. 전기작업 안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즉 안전보건규칙 301조에는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 대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충전부에 대한 방지 대책인데,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 안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 절연물로 은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예를 들면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 설치를 하고 위험 표지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위나 철탑이 같은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간접 접촉은 전기 설비 기기가 절연 열화에 의해서 인체가 전기기 표면에 접촉을 했을 때 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간접 접촉이라 하고요. 이럴 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기기를 절연을 하는 보호 절연과 이 보호 절연을 이중으로 하는 이중 절연 구조의 기기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전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안전 규칙에 에서 전기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30V 이하에 대해서는 제반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 전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V 이하의 기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기 접지, 그다음에 기기 접지를 할 수 없는 곳은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비접지 전로의 채용 방법이 있습니다. 비접지
전로 채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압전로 중간에 절연 변압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건 용량을 3kV 이하로, 볼트 암페어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사용하는 절연 변압기는 권수비를 변동을 하지 않고 1대1 권수비로 해서 절연만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고압과 저압의 사이에 혼적 방지 판 부착 변압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배선 및 이동 전선에 의한 위험 방지를 학습하겠습니다. 물기가 있는 습연한 장소는 이동 전선을 사용을 할 때 절연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로 바닥에는 원칙적으로 이동 전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이동 전선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꽃음 접속기, 보통 이제 콘센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준수사항은 서로 다른 전압의 꽃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110V와 220V의 꽃음 접속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접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을 사용하고, 땀 등에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잠금 장치가 있는 꽃음 접속기는 반드시 접속 후에 잠그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KEC 규정에 나오는 건데요. 울타리, 담 등을 시설을 하고, 높이는 2m 이상, 그 다음에 지표면과 담 하단 사이의 간격은 이물질이나 작은 물체들이 충전부에 접근하지 않도록 15cm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부분까지 거리 합계는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충전부와 울타리 사이 간격과 울타리의 높이, 이 1과 2를 합한 값이 35kV 이하는 5m, 그 다음에 160kV 이하는 6m, 160kV를 넘는 것은 6m에 160kV를 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식으로 설명한 것이 요건데요. 6m의 기본 거리에다가 요거는 예를 들어서 34만 5천 볼트인 경우에는 34.5로 되어 있고, 여기서 16을 빼서 이제 곱하기 0.12를 하면 최종 거리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34만 5천 볼트를 계산을 하면 아마 8.48m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 단수라는 의미가 여기 이 x-16을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출입구에는 출입 금지 표시를 하고 자물쇠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크를 발생시키는 개폐기, 차단기, 피레기 등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과 이격거리가 고압용은 1m 이상, 특고압용은 2m 이상 이격을 시켜야 합니다. 정전 작업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보통은 작업을 할 때 전로를 차단해야 하지만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 위험 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은 전로 차단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나 화상, 화재 폭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작업 전에 전로 차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로 차단 절차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제일 먼저 그 작업에 관련된 구간의 도면을 확인을 하고, 작업 구간의 전원을 차단한 후에 차단기나 단로기 등을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잠금 장치나 꼬리표를 부착을 합니다. 이거를 로터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는데요. 락아웃, 태그아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는 잔류전화를 방전시키고 검전기를 이용해서 선로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는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해서 접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ISSA의 5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저는 무, 단, 작 이렇게 외웠는데요. 전원 차단, 차단된 전원의 투입 방지, 그 다음에 무전압 확인, 그 다음에 단락 접지, 그 다음에 작업 장소 보호. 이게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로 투입 절차는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이 완전히 제거되는지 확인하고 인원을 확인한 다음에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제거하게 되는데,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차로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전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오조작 방지를 위해서 무부하 상태를 표시하는 파일럿 램프를 설치하고, 전선로 개통에 전원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개통도를 설치를 하거나 또는 인터럭 장치를 설치를 함으로써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활선 작업에 대한 규정입니다. 근로자는 전로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공구 등이 전로와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전원용 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충전전로 인근이나 충전전로에는 전원용 방호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를 이제 무자격자 인 경우에는 그 안전 이격거리를 띄도록 되어 있는데,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로 접근 제한을 합니다. 여기에서 전압은 대지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대지 전압은 성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전압을 말합니다. 유자격자에 대해서는 접근 한계 거리라는 표현으로 제한을 합니다. 15만 4천 볼트인 경우에는 170cm의 접근 한계 거리가 있고, 이때에 사용하는 전압은 성간 전압입니다. 아까 앞전의 대지 전압과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전 이격거리를 앞에와 같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차량 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는 좀 더 접근을 해도 됩니다. 이 제한값은 120cm 하고요. 대지 전압이 50kV 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kV당 10cm를 더한 거리로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작업의 안전 장비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절연용 안전 방어구, 방호관, 점퍼호스, 애자 호스 등이 있고, 절연용 안전 보호구는 작업자가 착용하는 건데 절연 안전모, 절연 장화, 절연 장갑 등이 있습니다. 표시 용구가 있고요. 검출 용구는 검전기와 활선 접근 경보기가 있고, 단락 접지 용구는 오송전 또는 근접 활선의 유도에 의해서 작업자가 감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전 작업 착수 전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활선 장구는 활선 시메라, 활선 커터, 점퍼선, 활선 사다리 등이 있습니다. 전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전압이라고 하는 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전압은 안전규칙 324조에 인체 위험을 주지 않는 전압 30V를 안전전압이라고 하고, 이 안전규칙에서 규정하는 모든 안전대책들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전압을 말합니다. 보폭전압과 접촉전압은 허용전압 또는 위험전압이라고 하는데, 보폭전압은 사람의 양 발사에 인가되는 전압, 접촉전압은 대지에 접촉하고 있는 발과 발 이외의 다른 신체 부분 사이에서 인가되는 전압을 말합니다. 이 접촉전압을 허용하는 허용전압 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제1종은 인체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로서 접촉을 했을 때 전압은 2.5V 이하가 돼야 되고요. 2종, 인체가 현저히 젖어 있는 상태나 금속성 부분에 인체 일부가 상시 접촉되고 있는 상태는 25V 이하. 그다음에 3종 경우에는 접촉 전압이 가해지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를 50V 이하로 규정을 하고, 제4종은 제한이 없습니다. 2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류아크 용접기 같은 경우에 상시 금속성 물질에 접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허용하는 접촉 전압은 25V로 보통 교류아크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 장치가 이러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인체의 전기저항 특성은 통전 전류의 크기는 인체의 전기저항에 따라 다르고, 또 통전 전류의 크기는 습기, 접촉 전압, 인가 전압, 접촉 면적 등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인체의 저항은 보통 5000오hm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피부가 젖거나 전압이 변동되면 크게 500ohm까지 감소가 됩니다. 전기 화재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단락 또는 합선은 두 가닥의 전선이 저항 부위와 접촉을 해서 집중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하고, 이럴 때 많은 양의 열이 발생되면서 착화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누전에 의한 전기 화재는 전류가 금속재를 통해서 대지로 누출이 될 때 이 누설 전류가 장기간 흐르게 되면 이에 의한 발열로 주변에 착화가 되는 것을 누전에 의한 전기 화재로 보고요. 발화까지 이를 수 있는 누전 전류 최소치는 300에서 500mAh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전류는 허용 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이 전류가 흘러서 나오는 열이 방열보다 커지면 전선에 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전류에 의한 전선의 발화 단계는 인화 단계, 착화 단계, 발화 용단 단계, 용단과 동시에 발화하는 단계, 순간 용단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스파크는 전기 불꽃이라고 하는데, 전기 회로를 개폐할 때 또는 휴즈가 용단할 때 스파크가 발생이 되는데, 이 스파크가 주변에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는 경우에 전기 화재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접촉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서 접촉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Q는 I자승 RT에 의해서 주울열이
증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의 가연물에 착화가 되는 경우가 접촉부 과열이고, 절연이 열화돼서 발열되면서 발생되는 전기 화재가 있고, 그다음에 낙뢰에 의해서 발생되는 대전류에 의한 화재가 있습니다. 전기 화재 대책으로서는 경보 설비 설치, 방화 설비 설치 등의 국한 대책, 그다음에 소화 대책, 그리고 피난 대책이 있겠습니다. 다음 중 저압의 기준이 맞는 것은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 답은 1번입니다. 600V 전로에서 절연저항을 측정을 할 때 측정 전압과 절연저항 기준은 500V를 넘는 전로는 DC 1000V로 측정을 하고 절연저항 1MΩ,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특과합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 그리고 필의 접지계통을 서로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통합접지입니다.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 소생 확률 75%,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좀 답이 좀 잘못됐는데, 여기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목적은 대지전압과 성간전압의 차이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154kV에서 유자격자가 아닌 작업자, 무자격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을 할 때의 근접 한계, 이게 안전 한계거리죠. 계산을 하면 154kV의 대지전압은 88.9kV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cm 플러스 보수적으로 9만 볼트 마이너스 5만 볼트, 이 값에 10cm를 하면 3.4m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설계를 할 때 수영장 내부의 조명기구와 주변의 가로등, 허용 접촉 전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인체가 수중에 있는 상태는 2.5V이기 때문에 수영장 내부에 있는 조명기구는 2.5V 이하, 그 다음에 주변의 가로등은 25V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수영장 설계를 할 때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방법을 고르시오. 1번도 맞는 건데요. 비접지 전로 플러스 혼촉 방지판이 내장된 비접지 전로, 정답 2번이 더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는 보통 15mA 0.03조 차단 규격의 누전 차단기를 사용을 합니다. 전선의 전류 밀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75에서 120 암페어 퍼 미리 스퀘어는 용단과 동시에 발화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다음 중 보호구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나머지는 다 방어구고요. 작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안전모, 즉 보호구가 정답입니다. 합선에 의한 화재로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두 전선이 동시에 절단한 순간 화재가 발생한 것을 합선으로 보고 있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보통은 배선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안 되는데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누전 정도로 보면 되고요. 2번은 스위치 조작할 때 화재가 발생된 것은 아크에 의한 화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압과 고압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저압은 교력 1000V, 직류는 1500V 이하, 고압은 저압 초과 7000V 이하. 예, 특고압은 기존과 같고요.
접지 종류는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가 있고, 접지 설계를 할 때의 종류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접지 저항 값은 FELV와 500V 이하인 경우에는 DC 시험 전압 500V 1메가옴, 500V를 초과한 경우에는 1000V 1메가옴, SELV와 PELV인 경우에는 시험 전압 250V 0.5메가옴. 전격 위험의 주된 인자는 통전 전류,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순으로 위험성이 증가가 되고, 심장 맥동 주기는 T파에서 가장 위험한, 전격에 위험한 파형이 되고, 심실 세동 전류 계산 공식은 I는 루트 T분의 165. 그 다음에 소생 확률은 1분 이내 할 경우에 95%, 3분 이내는 75%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접촉 방지와 간접 접촉 방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울타리의 높이는 2m 이상, 바닥은 15cm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되고, 충전부와의 거리는 전압별로 5m에서 6m, 또 160kV 넘는 경우에는 10kV마다 12cm가 증가되고, 정전 작업 예외 규정은 3가지가 있고, 전로 차단 절차와 전로 투입 절차 좀 암기해 주시고요. 활선 작업인 경우에 작업자에게는 절연방어구 착용, 그 다음에 선로에는 절연보호구, 그 다음에 이격거리가 있고요. 활선 작업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구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허용 접촉 전압이 있는데 1종부터 4종,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인체 저항은 최대 5005옴에서 최악의 경우에 500옴까지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 화재에 대한 대책은 방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케이블을 난연성을 사용하는 등의 국한 대책과 소화 대책, 피난 대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위험 방지 기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전기위험 방지 기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